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혼 가구보다는 미혼 가구에서 주택 구입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금 때문이겠죠. 그런데 미혼 가구라고 해서 과연 내 집 마련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는 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함입니다. 네, 이번 주는 참 혼란스러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뭐 수시간 상간으로 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지되었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즉각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는 이 주식시장보다는 좀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임을 조금 증명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책과 연결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자산 중에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들, 불안감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에 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쏟아진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불안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럴 때 이제 또 기댈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또 마음이 참 든든하잖아요. 그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 부동산 가격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불안할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우리 대면 상담하고 있는데요. 내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어디를 사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그런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또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또 강의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사님?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네, 뭐 가장 궁금한 것들 우리 가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할 텐데요. 부동산원에서 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3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29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은 2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자면은 전국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0.04% 그러니까 서울은 0.04% 지난주와 동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은 0.01%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37주 연속 상승 중이나 오름폭은 계속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보자면 0.04%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충북은 0.01%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와 충남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대구, 경북, 부산, 제주, 전북, 인천, 울산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매매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값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전세값 0.0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수도권과 서울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81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2% 상승을 했고요. 경기 아파트의 전세값은 0.04% 상승을 했고 77주 연속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48주째 계속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역도 있으면서 상승세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값은 0.03% 올라서 76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난주 이제 보합이었고요. 이번 주는 0.0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1년 동안에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률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세 가격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24년도 초에 거의 이제 보합세로 갔다가 점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년도 초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난 여름이었죠. 24년 여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9월, 10월, 올해 9월부터 시작된 그런 대출 규제 때문에 3주 전에 보합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해서 지금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값 정주 대비 0.02%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은 상승 거래가 되면서 어떤 지역은 뭐 관망하면서 소강 상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8개의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비교해서 상승 지역이 70개에서 6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합 같은 경우에는 14개에서 10개 정도로 줄었고요. 하락 지역은 94개에서 100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11개구 0.04% 상승을 했고요. 강북 14개구는 0.03%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12%고요. 논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도 0.05%인데요. 재건축 호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0.04% 상승을 보였는데요. 서초구는 이제 재건축 호재보다는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겠지만 재건축이 된 그런 신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중에서 이 상승세를 보이는 구를 살펴보면은 종로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0.07%인데요. 무학동이나 숭인동의 이렇게 중소형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포구는 0.06% 올랐습니다. 공덕동이나 창정동의 이제 역세권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0.0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촌 한남동의 주요 단지들, 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이제 재건축 호재라든지 이렇게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곳, 그리고 신축 위주로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셋값입니다. 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꾸준하게 매매값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78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 지역은 지난주가 107개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108개, 요 정도. 그러니까 178개 중에서 108개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합 지역은 16곳에서 15개로 감소했고요. 하락 지역은 55개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셋값 전국 평균은 0.02% 올랐고 지난주보다 더 큰 폭으로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큰 오름폭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3%가 올랐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 서울도 0.02% 올랐는데 지난주 상승률과 동일합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제 보합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0.01% 올라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경남, 경기, 광주, 울산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충남, 강원은 전세값도 지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강원, 대구, 제주는 전세값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남과 전북 그리고 대전, 인천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이런 뭐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뭐 아예 하락 전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승폭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 상승하는 지역들, 하락하는 지역들이 이제 조금 이 하락하는 지역 쪽이 많아진다라고 서서히 이제 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만큼 우리가 이 추세를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면서 우리 지역별로 뭐 갈아타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강남구가 지금 계속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용산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1군 상급지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또 이런 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계급도가 있는데 그 계급도가 10년 전하고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계급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재미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고 또 하락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게 바로 상급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상급지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틀을 가지고 이게 투자에 임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지방이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신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내에 또 지역별로 그 상승폭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승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 왜 상승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 지역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좀 잘 짜 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각각 다 또 선호하는 스타일과 지역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나의 수중에 이제 시세, 재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과 함께 맞닿아서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멘토의 필요를 또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요. 꼭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한번 열어볼게요. 4964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푸른마을 아파트 25평, 2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 쪽에 30평대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일단 강남구 일원동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파구랑 강동구 쪽으로 이동을 원하시고요. 평수를 조금 넓은 데로 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실지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년 뭐 거주하셨고, 그리고 네, 2년 전에 사셨다고 하시면, 네, 2년 정도 이제 거주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네, 제가 이제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사해도 이제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사 가시려고 이제 판단하셨으면 이제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원동 푸른마을입니다. 일원동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1년 차고요. 예, 930세대의 용적률이 이제 248%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248%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막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옮기신다고 하면은 옮기신다고 하면은 신축 이미 된 신축으로 옮기시거나 그리고 우리 이 아파트보다 조금 더 대단지 신축으로 이렇게 옮기시거나 혹은 이제 재건축에 이슈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푸른마을 아파트 뭐 공기 좋고 뭐 강남권에 있으면서 역에 가까워서 이제 좋은 아파트는 맞는데요.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네.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쪽도 한번 보시고 헬리오시티도 보시고 그리고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림픽 회미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지도 이제 크고 이제 4,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우리 80년대에 지어진 이 송파에 있는 3개 아파트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가 걸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거나 그런 게 다른 이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선수촌보다도 좀 덜 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다른 선수촌이나 아시아 선수촌보다는 기자 선수촌이나 아시아 선수촌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올림픽 회미리타운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도 사실 뭐 30년 전,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축에 뭐 10,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해도 좋겠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로 가시려 그러면은 26평 정도로 가셔야 될 거예요, 가격이. 하지만 우리 푸른마을보다는 굉장히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은 뭐 20평대라고 해도 좀 넓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헬리오시티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실 우성 아파트인데요. 이 잠실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이 넘은 이제 아파트고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잠실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5세대로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작은 평수, 그러니까 30평대로 이사를 해서 조금 이제 이 42년 차지만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에 내가 이렇게 구축도 이제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시면은 사업 시행 인가도 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견디시면서 새 아파트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우성 아파트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해줄 곳이 이제 강동구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동구는 일단 고덕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이 이제 다 마무리가 거의 다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저라면은 이제 고독 그라시움 혹은 고독 아르테온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그라시움도 그렇고 아르테온도 그렇고 이제 4,000세대에서 5,000세대 이렇게 아주 대단지로 되어 있는 지금 뭐 6년 차, 5년 차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상일동역을 이제 끼고 있으면서 그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쪽에는 우리 비지밸리라고 하는 이런 공공 택지 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사를 해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파트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우리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고점을 거의 이제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또 인기 있는 단지들 그리고 그 지역에 리딩하는 단지들은 회복할 때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어드린 고독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이라든지 그리고 송파 쪽으로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좀 작지만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잠실 우성 4차라든지 아니면은 회밀 아파트 그리고 헬리오시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서 그 중에서 또 임장도 다니시면서 어디가 나을지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좀 넓은 평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푸른마을보다는 투자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고 또 대단지이기 때문에 좀 황금성도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어차피 이제 실거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찍어드린 아파트들을 임장하셔갖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틀로는 대단지 신축이거나 또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 지금 당장 오래된 곳이 굳이 상관이 없으시다면 좀 오래된 아파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곳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두 지역 중에 또 여러 곳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떤지 또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자, 이번엔 768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송파 더 센트레와 위례 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를 임대 중에 있습니다. 두 곳의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두 곳을 이제 아무래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죠. 이곳은 어떨까요? 두 곳 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우리 지금 더 센트레하고 위례 송파 푸르지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례에 위치를 해 있는데 위례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은 우리 위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위례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위쪽에 센트레랑 푸르지오 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파트를 보유하신 걸로 봐서는 뭐 추측컨대 젊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두 개 아파트를 그냥 뭐 위치가 좋아 보이니까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사셨을 걸로 좀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뭐 50대 이상인 분이 이 두 개를 전세로 갖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전세로 이제 보유 중이다 하면은 저라면은 한번 요 두 개를 처분해서 상급지로 가면서 그리고 반전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위례는 이 강남에 딱 붙어 있는 신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으면서 그리고 쾌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를 끼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례에 했던 아파트는 굉장히 훌륭하다 하지만 두 개를 전세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상급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개를 처분하고 하나로 이제 모으기 때문에 상급지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풀 전세보다는 반전세로서 월세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가
전세뿐만이 아니라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상급지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월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옛날보다는 좀 풀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빌라 전세 뭐 사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짙어지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풀로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반전세식으로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좀 만연해지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월세로 살짝은 전환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월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파트로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위례보다는 조금 월세가 많이 몰리는 반전세가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을 좀 살펴보면 그리고 뭐 잠실도 있을 것이고 요 대치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수동 일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구 종로구 쪽에 있는 금호동이나 약수동 요런 지역들이 이제 월세가 좀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이 위례에 우리 위례에 아파트 2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옮기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먼 곳보다는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중에서 상급지를 본다 그러면 강남이나 아니면 잠실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강남하고 잠실은 이 삼성동의 큰 호재로 인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는 이 큰 호재로 인해서 실거주가 이게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옮기실 수 없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요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월세가 잘 나오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도곡동이나 역삼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이 도곡동이나 역삼동 쪽에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송파 더 센트레랑 송파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풀로 전세를 끼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상컨대 요거를 다 이렇게 처분을 하시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요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대치동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우리가 세를 받는 그런 아파트로는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고 옆쪽으로 해서 요쪽에 이제 역삼동이 되겠고요. 도곡동은 이제 요쪽 도곡동으로 될 텐데 이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있는 요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세를 놓을 때도 어쨌든 뭐 매매할 때도 그렇지만 세를 놓을 때도 대단지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일단 매물이 많아버리면 주식시장에서 황금성이 부동산보다 좋은 이유가 매물이 굉장히 많고 시세가 이제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쉽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황금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세를 놓고 월세를 받고 나중에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부동산도 세대 수가 많으면 그런 측면에서 세를 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으로 해서 가장 이제 세대 수가 많은 것을 보면은 이제 도곡 렉슬이 나오고요. 그래서 도곡 렉슬 중에서도 가장 적은 평수가 이제 26평인데 26평이 지금 뭐 23억에서 뭐 23억, 23억 뭐 요 정도로 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 갖고 있는 거 15억에서 제가 이제 문자에서 정확히는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 한 뭐 7억 뭐 5억에서 7억 정도 해서 반전세로 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좀 피하면서 그리고 위례에서 강남 한복판으로 오면서 반전세의 전략을 쓴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오면서
네, 월세도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도곡 렉슬의 26평 요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또 뭐 금매라든지 뭐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 착안하셔갖고 이 인근으로 임장 활동 하셔갖고 좀 골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두 곳 다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전략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옮기게 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수요가 탄탄한 지역 지도로 한번 짚어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화면이 좀 빨리빨리 넘어갔다면 또 순간 캡처하셔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방향도 함께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고 싶거나 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그리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34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0대 접어든 은퇴자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동산으로는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상가를 사자니까 상권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겠고 부담스럽습니다. 오피스를 사자니 주위에서는 또 말리는데 어디를 사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가용 금액은 3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노후 준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노후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상가는 좀 부담스럽고 오피스텔도 뭐 주위에서 말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이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월세를 받는 그런 이제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 빌라 이런 이제 소형 집들이 이제 그런 수익형으로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빌라 그런 문제들, 빌라 사기,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나서부터는 한 3년도 더 됐죠. 예, 3년도 더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인식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 전세를 시세대로 못 놓게 공시가의 뭐 126%라든지 뭐 처음에는 140%였다가 150%였다가 140에서 또 90인 126%였다가 지금 112%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 비아파트 시장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비아파트를 사시는 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사야 되느냐? 네, 어디에 사야 되느냐 살펴보면은 일단 이 소형 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소형 주택에 월세를 기꺼이 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지역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도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강남 지역에서도 이제 테헤란로, 테헤란로에 이제 많은 업무지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인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 종로구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업무 밀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간간히 오피스텔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여의도에도 이제 업무 밀집지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에는 빌라가 단 한 채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으로 해서 오피스텔 조금 있고 이제 아파트. 우리 이제 거의 50년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형 주택에 좀 저렴한 주거 비용을 지출하면서 살 사람들은 이 여의도와 연결되는 여기 이제 영등포에 사신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요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구 종로구와 여의도 인근에 있는 공동역, 요 인근. 여기도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지역은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가 이제 반드시 많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막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업무지구들은 사실상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하시고요.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지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뭐 마곡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강동도 뭐 비즈벨이 들어온다 그러고 뭐 하지만 그렇게 지금 새롭게 막 일어나는 지역 말고 구축이 아예 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익형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가 좋아지니까 차익형도 생각해서 들어간다. 이거보다는 당장에 지금 수익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은 1인 가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그래서 평수나 이제 형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너무 작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작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7평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원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5룸, 1.5룸도 있을 것이고, 투룸도 있을 것인데요. 원룸, 1.5룸, 투룸. 요 형태도 좀 보셔야 되고요. 형태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형태가 뭐 투룸인데 너무 작아버리면 오히려 더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도 보시고 평수도 7평 이상으로 그리고 한 뭐 17평까지 너무 또 넓어버리면 이제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바로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텔 혹은 빌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는 요 강남 쪽에 있는 역삼동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또 다르게 이제 대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강남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지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강남의 빌라도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받을 때도 수요자들이 많고 손바뀜이 많고 이런 곳에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오피스텔이나 뭐 골랐다 그러면은 실거래도 다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조사를 해보면은 전세, 월세 뭐 어떻게 나갔는지 언제 뭐 계약되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는구나 좀 착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대나 8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오피스텔을 사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오피스텔 뭐 15년 차 이상 된 것도 괜찮아요 말씀드리는데 60대이시니까 기왕이면은 신축 쪽으로 사셔갖고 좀 오랫동안 한 40년 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이고 또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뭐 지역이라든지 뭐 필요하시면 1대1 상담으로 대면 상담하시면은 상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B아파트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이죠. 테헤란로와 중구, 여의도 그 인근에 있는 이제 뭐 영등포나 공덕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 지구보다는요.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수요가 탄탄한 지역 위주로 보셔야 한다는 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셔야 할 것이 굉장히 많네요. 뭐 평수와 구조, 형태, 연식, 또 최근 실거래까지 따져보셔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2가지로 나가고 있지만 이외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문의사항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엔 3220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왕십리 뉴텐즈와 상계 주공 10단지를 보유 중인데요. 강남 서초나 성수동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20억대로 실거주 그리고 투자용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금액이 굉장히 또 크셔서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뭐 20억대로 강남을 가시는데 실거주와 투자용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선택지가 이제 좁아집니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억대가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거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텐즈힐은 우리 네, 여기 청계천 바로 아래쪽에 있으면서 지역을 좀 보면은 왕십리의 텐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된 아파트죠. 그러니까 뉴타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뉴타운으로 인해서 왕십리 뉴타운에서 이제 텐즐이면은 뭐 1구역, 2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이제 아파트가 지금 두 개인데 지금 뭐 10년 차, 11년 차 그렇습니다. 10년 차, 11년 차이고 사실 이제 왕십리 하면은 옛날에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왕십리 뉴타운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굉장히 이제 세련되고 이제 멋진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면서 앞에 뭐 청계천도 있고 뭐 이마트도 있고 이제 너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심하고도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세 전세 뭐 놓기 굉장히 이제 수월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이 지금 뭐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에 이제 큰 이제 미래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서 이제 7호선 바로 앞에 있는 마들역 바로 앞에 있는 상계 주공 10단지 아파트. 우리 이제 굉장한 상승기였던 우리 2015년부터 16년, 7년, 8년, 9년, 20년, 21년까지 우리 이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요 지역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이제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인 만큼 굉장히 핫했던. 그래서 그래프도 봐도 아주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좀 이제 하락기 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상급지가 아닌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왕십리랑 요 상계 주공을 갖고 계신데 이 두 개를 파신다고 하면서 강남 상급지로 가신다는 거 그런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계 주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텐즈힐 왕십리 뉴타운을 처분하고 이제 강남을 가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20평대로 우리가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성도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아파트를 두 개를 이제 처분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정확한 지금 상태는 뭐 거주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뭐 그 정확한 상태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개를 아파트를 파실 때는 좀 해를 건너서 하셔야 된다는 건 이제 연간으로 해서 양도 차익분이 합산이 돼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할하셔서 올해 말에 파셨다 그러면 내년 초에 파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파시는 거 굉장히 주의해서 파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꼭 파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이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반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됐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아주 눈앞에 있거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 2차라든지 뭐 4차라든지 요거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서 30평대가 이제 40억 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억대로는 아예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 원베일리 그리고 그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청약 넣고 뭐 줍줍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이슈였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이미 지금 평당 1억을 훌쩍 넘어서 옛날에 넘었죠. 훌쩍 넘어서 지금 뭐 1억 5천도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이제 살펴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반포로 가신다고 하면은 재건축이 안 되는 소규모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대신 소규모로 가지만 역세권은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은
네, 우리 반포역 앞에, 반포역 앞에 브라운스톤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너무 오래되지 않은 뭐 20년 차 정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20억대로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반포로 가실라 그러면은 대단지 뭐 재건축 이슈 있는 건 뭐 갈 수 없고 그냥 역세권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소규모의 한 20년 차 된 그런 집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네, 우리 뭐 아파트의 끝판왕이다. 제일 좋은 것은 결국에는 뭐 신축이 되면 압구정동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압구정동 물론 가면 좋은데 우리 20억대이기 때문에 이제 압구정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실거주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치동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치동은 일단 대치동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로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억대로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대치 쌍용, 그리고 대치 우성 이쪽으로 가시면은 좀 제일 작은 평수 보시면은 이제 20억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로 오신다고 하면은 그 40년 차가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대한 나의 불편함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러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사실 뭐 이제 풀릴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 5년이 뭐 맥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시행령이 바뀌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묶인 김에 내가 실거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강남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건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이 대치동에 있는 새 아파트 그 대치 레미안 팰리스라든지 뭐 아이파크 뭐 아이파크랑 센트레비스도 오래되긴 했는데 요 새 아파트 뭐 하이스테인 뭐 이런 아파트들처럼 새롭게 바뀌면서 또 우리 은마라든지 쌍용 같은 경우에 이제 단지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내가 이 구축 아파트의 힘듦을 견딜 수 있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 대치동으로 오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강남은 절대 이제 불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도 강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지역에 서울의 지역의 입지에 이렇게 계급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대체하기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희소성, 이 지역은 부동산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지역에 이런 재건축도 감내하면서 이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채를 매도하실 때는 시간차,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야 하나 봅니다. 매도 전에 반드시 이 부분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포역 인근과 대치동의 재건축 이슈 있는 곳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마련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인근에서 세미나와 또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